의원TV 가정의과 전문의 안지연.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광현입니다. 오늘은 뭐 이 원장님도 마스크 쓰시고 네. 사실 저도 썼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거 아무래도 길게 갈 것 같은데 물리치는 단기 전략과 그 장기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면 마스크를 끼고 하면 소리가 조금 안 들리니까 제가 양해 구하고요. 요거 할 때는 좀 빼겠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많이 걱정되시죠? 마스크를 갖다 이제 매일 쓰고 다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제가 기침을 좀 엘리베이터에서 하거나 어떻게 보면 또 음식 먹을 때 사리가 걸려서 기침을 하면은 아주 눈치 보이더라고요. 눈치 보이죠. 네. 제가 보니까 어제 뭐 중국 발표에서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이제 세 가지잖아요. 네네.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비말 감염. 비말 감염은 기침할 때 이제 나오는 침을 통해서 내 호흡기나 눈을 통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침을 통해서 비말 감염, 요 안에 물방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침 안에 통해서 눈을 가는 건데 잘못해서 또 사람들이 뭐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직접 접촉해서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말이 이런 책상이나 의자 이런 데 튀었을 때 내 손으로 그걸 만지고 그 손을 눈이나 코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 접촉해서 이제 그래서 생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거고. 막 세척 많이 맞아요. 하고 손소독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죠. 에어로졸 감염. 에어로졸은 이제 공기 전파인데요. 공기 안에 작은 이제 액체나 고체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기침에서 나오는 비말은 몇 시간 지나면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근데 그래요? 이런 네. 비말이 잘게 쪼개지고 공기에 있는 에어로졸하고 합쳐져서 이런 액체나 고체 상태가 되면은 공기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잘해야겠네요. 공기 감염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말 감염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거는 이제 마스크를 잘 써갖고 뭐 좀 보호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잘 써야 돼요.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말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코를 완전히 감싸주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감싸줘야 되는데요. 근데 마스크를 이제 잘 보면은 어디가 위냐면은 만져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딱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죠. 요 딱딱한 부분이 코입니다. 이게 코를 이제 완전히 밀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꾸로 쓰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코가 밀착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요 딱딱한 요 부분이 코로 가서 코 모양에 맞게 막 밀착을 시켜야 되고 주변에 이제 입은 그러면 완전히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마스크도 많이 품절이 걱정되시잖아요. 뭐 KF94가 좋아서 이게 처음에 막 품절이 됐는데 요즘은 KF94 말고도 KF80이면 충분하죠. KF94가 무슨 의미예요? 코리안 필터라고 해가지고요. 네, KF80이면은 이제 0.6 마이크로를 80% 들어오는 걸 이제 막아주는 거고 KF94는 0.4 마이크로 사이즈 그 정도를 이제 94%. 99면은 99%. 저 99짜리를 한번 써봤는데요. 숨쉬기 힘듭니다. 숨을 못 쉬어요. 산소가 잘 안 들어서 숨쉬기 힘들고. 같고 94나 80도 괜찮은데 정 없으면 병원 같은데 아니면은 일반 마스크라도 쓰시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낫고요. 이 마스크하고 손 닦는 거 말고도 뭐 이렇게 악수나 뭐 이런 것도 좀 피해야겠네요. 요새 이제 텔레비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악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식으로 이제 주먹 부딪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요새 잘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때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낮아요. 물론 중국은 치사율이 좀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내지는 병원에 너무 안에 바이러스 로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나라 보니까 다행히 잘 치료하고 의료진들이 체계 있게 해서 사망률이 좀 낮고 백화점이나 무슨 홈쇼핑 이런 방송국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와서 막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서 뭐 격리를 하는데 이 격리는 환자가 보통 마지막으로 한 노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14일간 자가격리 한다고 하죠.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통 뭐 한 일주일 전으로 보이는데 네. 최대 이제 14일을 보니까요. 14일 정도 이제 격리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염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다중시설들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그러면 백화점 그런데 25일 보면은 14일 안 닫잖아요. 네. 보통 한 3일 닫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 확진자가 갔을 때 기침하고 나오면 바이러스가 그 장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독하게 되면은 소독하는 즉시 몇 시간 안에 다 없어집니다. 소독하자마자 바로 쓰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소독약 약품 냄새도 있고 환기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방역하고 보통은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가셔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하면은 사실 뭐 대기 중에 노출된 건 수시간 내에 사멸되네요. 근데 아무래도 알코올 냄새, 뭐 약물 맞습니다. 냄새 나니까 3일 정도 뭐 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뭐 제대로 개인 위생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메르스가 한 3개월 정도 갔는데 코로나도 우리가 3개월 이상은 보고 그 있죠. 정도 할 수 있죠. 잠복기 2주 보니까 완전히 이제 없다고 생각하려면 마지막 확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2주간은 지나야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빨라도 한 3, 4월 뭐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위생 잘 지켜서 단기 전략과 또 길게 가면은 중장기 전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 전략은 일단 뭐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뭐 밀폐된 공간이나 이럴 때는 좀 환기 잘 지켜야 되고요. 공기청정기는 뭐 물론 잘 끼시고 또 우리가 이 마스크 매일매일 정말 바꿔서 잘 끼시고 손을 좀 바르게 씻는데 손을 바르게 씻는 것도 우리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뭐 위아래뿐만 아니라 이 손톱 밑에까지 해갖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잘 씻어야 된다 그러고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수분을 많이 먹으면 안에 점막이라는 데가 좀 촉촉해갖고 좀 감염에 덜 걸린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마스크는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 그랬잖아요. 손소독제 정말 이거는 나를 위해서 손소독제를 잘 이용하면 더 좋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손소독제 에탄올 비율이 한 75에서 85%를 권장했고요. 또 미국 식약청 FDA는 에탄올 한 60에서 95% 이상을 권한되는데 약국에서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게 대개 한 83% 에탄올이 돼요. 100% 에탄올이 더 소독이 잘 되지 않냐. 그러니까 100%. 근데 100%를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자마자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응고가 돼요. 그러면은 세포막이 딱딱해져가지고 이 소독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를 쓰면은 제대로 살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83%, 대개 한 70% 정도 되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오늘 그 만드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거. 이게 굉장히 좀 크죠? 4리터짜리인데요. 사실 그 약국에는 한 250cc가 조그맣게 저렴한 가격에 파는데 저희는 병원에서 늘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큰 대용량. 이게 이제 83% 에탄올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중류소, 멸균 중류소 있고요. 요거 조금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물을 좀 팔팔 끓으셔서 쓰셔도 됩니다. 네. 글리세린. 조금 더 이렇게 좀 점도 있게 하려면 뭐 알로에 소딩젤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적절하게 만드셔서 집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율은 먼저 얘기해 드리면 에탄올 250cc, 그다음에 중류소 40cc, 글리세린 10cc. 그러면 이제 300cc 나오잖아요. 그럼 83%가 300cc가 되면은 대략 한 69% 정도의 알코올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시네요.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절반하실 거니까 125cc 하실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은요, 약국에서 조그만 거 사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저희는 주사기로 하는데 여기 눈금 달린 약병 같은 거 쓰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농도가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농도가 이렇게 하면 70% 정도 나오는데 한 40% 미만만 돼도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65% 돼야 되니까. 얘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죠. 더 들어가면은 뭐 69%에서 뭐 70% 뭐 그런 정도 될 수 그러네요. 있으니까 농도가 조금 높은 거는 더 살균 효과가 있어요. 뭐 아주 뭐 cc까지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약간 알코올은 좀 넉넉하게 하고요. 중류수는 원래 40인데 우리가 반으로 줄였으니까 20cc만 이제 하면 되겠죠. 글리세린은 원래 10cc인데 우리가 반으로 줄였으니까 5cc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주면은 네, 끝났나요? 요게 이제 한 70% 정도 되는 이제 소독제가 됩니다. 너무 잘 만드시네요. 저도 한번 뿌려볼게요. 헉! 냄새 나요, 알코올 냄새. 특히 요즘 왜 무슨 문고리 있죠? 손잡이 문고리, 뭐 키보드 내지는 뭐 주변의 책상 이런 것도 칙칙 뿌리고 주변 위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메르스 바이러스 때보다 지금 사실 더 잘하고 있어요.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너무 또 공포적인 분위기라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우리 뭐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도 나갔는데 과소평가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조금 과하게 싶을 정도로 해서 막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것 같고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이랬는데 그게 메르스 바이러스는요 감염되면 화기도 폐 쪽에 화기도로 들어가서 폐포에 염증을 일으켜서 산소교환이 안 되니까 정말 심한 폐렴으로 치사율이 높았는데 조금 다행히도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요 상기도적 감염을 주로 일으켜요. 그리고 또 우리 의료진들이 너무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한데요. 하지만 또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있죠. 천식, 만성 폐색성 호흡기 질환, 이런 호흡기 질환 많이 있는 분들이나 특히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또 만성 질환으로 약 드시는 고령자분들은요 상기도뿐만 아니라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면역을 잘 지키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면역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7시간 이상의 수면 충분히 좀 주무셔야 되고 또 식사 균형 있게 하시고 또 장에서 우리가 면역세포 70% 나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채소 많이 드시고 틈틈이 또 좋은 우리가 유산균, 발효식품 이런 거 꼼꼼하게 드시면서 개인 위생과 함께 잘 건강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지금 항바이러스 약을 쓰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하고 행동 수칙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치료약이 없으니까요. 이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이제 손 깨끗하게 씻고 결국 면역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주무시고 균형 있게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서로 잘 노력하고 극복해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